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 팬덤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19세기 영국에서는 젊음과 반항의 상징이자 아이돌 시인이었던 조지 바이런이 바로 팬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조각상같이 잘생긴 외모의 귀족 출신이었던 바이런은 19세기에 영국은 물론 유럽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가 쓴 신작이 나오면 며칠 만에 수만 부가 팔려나갔고 런던 사교계에서는 그의 옷차림과 걸음걸이까지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성이 그를 연모했고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절한 여성들도 부지기수였으며 바이런이 지나가면 온 동네 여자들이 창문을 열고 그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는 안짱다리에 선천적 장애로 오른발을 약간 절었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모성 본능을 자극해서 동정을 샀고 워낙 잘생기다 보니 신체적 장애조차도 여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런은 1788년 1월 22일 런던에서 귀족의 피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선조들은 격렬하고 방탕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악천후 잭이라는 별명을 가진 해군 제독이었고 큰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친척을 죽인 악당 바이런이었습니다. 육군 대위였던 그의 아버지 존 바이런은 미친놈 잭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으며 두 차례의 결혼으로 챙긴 아내들의 재산을 탕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였던 어머니가 바이런의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변덕스럽고 격정적이며 히스테리가 있는 다혈질의 여자로 스코틀랜드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부유한 상속녀였습니다. 바이런의 충동적인 기질과 방탕한 성벽은 이 두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인지 바이런의 여성 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귀족 가문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엘리트, 상원의원, 유명 시인 등의 스펙을 갖춘 데다 외모까지 빼어났으니 아마 그 어떤 여성도 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바이런은 늘 삶에 불타는 양념, 즉 쾌락을 갈구했습니다. 그는 처녀, 매춘부, 동성애자, 유부녀, 과부, 귀족 부인, 친척, 이복 여동생, 친구 부인의 여동생 등 나이, 귀천, 도덕적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별의별 여성들과 관계했는데 당시 그를 거쳐간 여성의 수가 무려 2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로 가는 여행 중에도 유부녀를 겁탈하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결투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각종 미투에 걸려들어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겠죠. 이처럼 바이런이 젊음의 광산을 최후의 광맥까지 파헤치는 동안 수많은 여성이 바이런의 정열적인 순화기에서 무르익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9일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방탕 생활을 후회하며 해안에 젖어 다음과 같은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조지 고든 바이런. 이렇게 밤이 깊도록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마음은 아직도 사랑에 불타고 있고 달빛은 여전히 휘영청 빛나고 있지만 칼날은 칼집을 닳게 하고 영혼은 가슴을 헤어지게 하는 것이니
마음도 숨 돌리기 위해 멈춤이 있어야 하고 사랑 그 자체도 휴식이 있어야 한다. 밤은 사랑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 그러나 그 밤이 너무 빨리 샌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이렇게 달빛을 받으면서 천재 시인 바이런은 개성이 강한 시인으로 자유에 투사였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속박하는 사회제도, 도덕률, 인습을 과감하게 타파하고자 했던 개혁가이자 반항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거침없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기존의 시형식을 파괴했으며 고전적 규범과 관습을 탈피하고 감성과 상상력을 강조한 낭만주의 시인이었으며 동시에 신랄한 풍자 정신과 위트를 유감없이 발휘한 신고전주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런의 시 세계는 서구의 플라톤주의 철학과 기독교 사상으로 구현되어 온 형이상학적 가치관과 워즈워스나 콜리지 등의 제1기 낭만주의 시인들이 제시했던 예언자적 상상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런의 삶에 대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회의나 절망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성 중심의 전통을 스스로 깨고 나와 시간성과 물질성 그리고 악과 어둠의 비전을 새로운 각도에서 수용하고 긍정함으로써 세상을 더욱 역동적으로 경험토록 했던 것이 바이런이 그의 짧은 생애 동안 이룩한 시적 성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악마파 시인의 대표적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런이 자기 시대와 후대에 물려준 유산 중 하나는 그의 시와 극도처에 등장하는 바이런적 영웅, 즉 바이로닉 히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지 바이런의 이름을 딴 인간형으로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자신의 성격과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낭만적 면모를 부각해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바이런적 영웅은 해완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뇌하고 냉소적이며 반항적이고 침울하면서도 정열적이고 아프게 참여하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무언가를 갈구하면서도 방황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면서도 연민의 정이 있고 자의식과 자존심이 강하며 권력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바이런적 인물은 당대의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물론 브론테 자매, 허먼 멜빌, 프리드리 니체, 버트란트 러셀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런은 36세라는 짧은 생애 동안 많은 작품을 썼지만 그 자신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내가 유명해져 있었다라고 실토할 정도로 그에게 기적같은 성공을 안겨준 시집이 바로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입니다. 이 작품은 삶 자체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막연한 불만에 휩싸인 한 청년이 지금까지의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청산하고 목적 없는 긴 여행을 하는 행적을 서술자가 따라다니면서 서술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1812년 이 시집이 출판되자마자 런던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자유, 반항,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의 몰입 등 당시 싹트기 시작한 유럽의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오롯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 중 다음에 인용된 부분은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로버트가 죽으면서 프란체스카에게 보내준
4일간이란 책의 제사로 쓰이기도 했으며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 제4장 대양편은 육당 치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길 없는 숲에도 즐거움이 있고 호젓한 해변에도 환희가 있으며 인적 없는 시면에도 교제가 있고 거친 포효 속에도 음악이 있네. 나는 사람보다 자연이 더 좋았네.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 속에 현재와 과거의 나에게서 벗어나 우주와 하나가 되어 표현할 수 없지만 감출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나는 느끼네. 짧지만 굵게 살았던 바이런의 시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그의 시가 자신의 삶과 밀착되어 있고 자신에게 솔직하고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열적인 시인이었으므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폭포수처럼 표출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시는 폭포와 같이 힘차고 화산과 같이 강렬합니다. 그는 시인으로서도 위대했지만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자유의 투사였으며 그리스의 독립전쟁에 참전하는 등 피압박 민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824년 4월 19일 그리스군에 입대하여 싸우다가 그리스군의 최후 거점인 미솔롱기에서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 36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일동 교수의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